시간부터 공간 도형을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하고 삼수선의 정리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간 도형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점, 선, 면, 구 요 네 가지 도형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도형의 기본적인 위치 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간 도형들 사이에 각과 거리를 재는 게 목표인데 자, 거리를 잴 때는 어떻게 재야 하는가? 각이란 예를 들어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란 어떻게 약속되는가? 그런 그 기초적인 정의들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위치 관계가 직선하고 그 다음 평면, 그 다음 구 이런 기본 도형들 사이에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런 위치 관계가 있죠. 그걸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간에서는 평행하다. 자, 여기 하나 가능하죠. 그 다음 만난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난다. 자, 그 다음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라는 위치 관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꼬인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약간 비틀어져 있어요. 이걸 꼬인 위치.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하고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면에서 많이 보던 거고 요 꼬인 위치 같은 경우는 공간에서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지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 이 상태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란 뭐냐 이거죠. 이럴 때는 하나의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 직선과 만나도록 옮깁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각이 바로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도 뭐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존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만날 때는 이 각이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쪽 각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되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뭐 예각, 둔각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겠고요. 말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평면과 평면. 자, 이 녀석의 위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시 두 개의 평면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알파라는 평면, 베타라는 평면. 평행하다. 가능하고요. 두 평면이 만날 때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그림이 뭐 이런 정도로 그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때 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 선을 우리가 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선. 당연히 교선은 직선이겠죠. 자, 그리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은 교선이 생겼을 때 교선상의 한 점을 잡아서 자, 첫 번째 요 위쪽에 있는 평면을 따라서 그대로 교선과 수직이 되게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평면을 따라서 역시 수직이 되게 이렇게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거리 개념은 이제 두 평행한 평면일 경우에 이 그 두 평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그 거리가 존재하지 않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평면과 직선 사이의 관계. 자, 이 평면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평면과 직선은 일단 평행하다, 풍긴다, 만난다, 그 다음 수직이다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자, 붕 떠 있습니다. 만나지 않죠. 그 다음 포함된다, 풍긴다. 자, 직선이 완전히 평면 위에 놓여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평면이 직선을 품었다. 자, 닭이 알을 품었다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평면이 직선을 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만난다. 평면이 있을 때 직선이 이 평면을 뚫고 지나갑니다. 이렇게 만난 거죠. 이때 각이 생기는데 각을 측정하는 방법은 교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세 점을 이어서 생기는 요 삼각형의 요 각, 이것을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고, 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갔을 때 이때는 이제 평면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거리를 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라 라고 하면 점을 잡아서 연결할 때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 연결을 해줘야 이걸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삐딱하게 재가지고 거리라고 안 하죠. 그 다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도 거리가 존재하는데, 그때도 요 점과 요 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수직이 돼야 되고 이거 수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얘를 우리가 공통수선이라 그러죠. 공통수선. 이 공통수선의 길이가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면과 평면 같은 경우도 연결했을 때 수직이 되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래야 이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듯이 거리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선을 내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직선과 평면이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면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위치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검토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관계다. 이걸 지금부터 어떨 때 수직이다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좀 더 편안하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가 있는데 그 정리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평면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알파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면, 이 L이라는 녀석이 알파 위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그러면 우리는 평면 자체와 이 직선은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모든 직선을 다 갖다 대놓고 수직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걸 연구한 결과, 이런 직선과 평면에 관한 수직에 관한 정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그것과 수직이 되면, 그러면 너 L은 알파와 수직이야. 그럼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개만 찾아서 수직이 된다는 걸 보여주면 끝난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증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우선 이 L이라는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 이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잡아서 얘도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쪽으로 이렇게 또 하나 잡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직선 A, 얘를 직선 B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근데 이 평면상에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말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말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일단 A와 B는 얘와 수직이다를 정해 놓으시고요. L이 A와 B와 수직이 되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직선, 아무 직선이나 잡아서 L과 비교를 했을 때 반드시 수직이 된다
그러면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A, B와 수직이면 또 다른 임의의 직선을 갖다 대도 다 수직이 돼. 그러면 임의의 직선이니까 어때요? 아무거나라는 의미잖아요. 다 수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직선 C를 아무 위치에는 상관없습니다. 잡아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면 위에 뭐 이렇게 놓여 있는 직선이 있다. 데리고 오죠. 이쪽으로. 만나게 할 겁니다. 자, C라는 직선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가 C입니다. 이 L과 C는 이제 임의의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C라는 녀석이 요 L과 수직임을 제가 지금부터 증명을 할 겁니다. 조건은 뭐냐? L은 A와 수직이고 L은 B와 수직이다. 그러면 L은 C라는 직선 얘하고 수직이 된다. 그러면 모든 직선과 우리가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요 A와 B와 C를 지나가는 어떤 그 직선을 제가 하나 잡아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정도로 하나 잡아주죠. 이렇게. 자, 그러시고요. 여기를 라지 A, 여기를 라지 B, 여기를 라지 C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L선상에 어떤 P점을 하나 잡아주는데요. 이 P점을, 자, 요 교점을 제가 O라고 부릅니다. P점을 대칭 이동 그대로 시켜가지고 요 아래쪽에 P''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P와 A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 A와 이 P''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A와 P와 B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B와 P''를 연결합니다. 구조상으로 P는 이 P''와 대칭이니까 OP의 길이하고 OP''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O점이 중점이니까 당연히 자, 이것이 중점이고 얘를 연결했고 그리고 직각이다 라면 A, P, P'라는 이 삼각형은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부터 P까지 거리와 A에서부터 P'까지 거리는 같다. 자,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AP의 길이하고 AP''의 길이는 같다. 여기가 같다. 이렇게. 자, 그림이 조금 작아서 자, 약간 겹쳐 보이는데요. 자,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요 라인 B와 P를 연결하는 요 라인 여기 세모를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세모. 자, BP 요것도 P, O, P', B를 연결해 보게 되면 O점이 P''의 중점이니까 그리고 수직이라면 이것은 또 역시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꼭지점에서 중점 연결해서 수직이 되고 이등분 되면 길이가 똑같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B, P'. 자, 이렇게 두 개가 똑같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삼각형 PAB를 생각을 하고 P'AB를 생각을 할 때 삼각형 PAB와 삼각형 P'AB는 합동 조건을 만족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 AP하고 AP' 길이 똑같고 PB하고 PB' 똑같고 AB는 공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변의 길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보통 SSS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구조로 합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같으니까 너는 합동이다. 자, 그래서 요 C라는 점을 제가 이제 P와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C라는 점을 P''와 또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 P와 B와 C. 자, 그러면 삼각형 PBC와 삼각형 P'-BC 이렇게 두 녀석이 역시 얘가 합동이니까
각 B가 자 PBC 각 PBC 하고 각 P 다시 BC 이게 합동이면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요 빨간 삼각형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하얀 빗금친 요 삼각형 두 녀석은 BC가 공통, 그다음 길이 똑같고 가운데 각이 같으니까 역시 또 합동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PC의 길이와 그다음 P-C의 길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요 이야기는 자, 삼각형 P-C가 이등변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얘가 이등변이면 O점과 C점을 연결한 것은 L과 수직이 된다. 그죠? 예, OC 이 녀석은 L하고 수직이 된다. 바로 이 OC를 지나가는 직선이 임의의 직선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파란 직선 얘는 자, 이 평면 위에 놓여 있는 어떤 임의의 직선인데 제가 이리 끌고 온 거죠. 평행하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 녀석하고 수직이 돼 버렸다. 그럼 어떤 직선을 갖다 놓든지 간에 항상 수직이 되니까 결론은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 두 개와 수직인 L이 요 두 개와 수직인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어떤 직선을 갖다 놔도 다 수직이 되는구나. 그럼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된다는 걸 밝혀준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확인하는 방법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을 잡아서 수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직선의 평면과 수직에 관한 정리입니다. 자, 이 정리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외워놓으시고 증명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 공간 도형 중에 약간 특이한 공간 도형이 하나 있습니다. 고슈 사변형이라는 그 도형이 하나 있는데 이 고슈 사변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슈 사변형이라는 이 사변형은 말 그대로 변이 4개가 있는 그런 도형인데 이 평면 도형이 아니고 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었는데 요 두 개의 변을 제가 요 대각선을 중심으로 싹 접어 올립니다. 꺾어 올립니다. 이렇게. 꺾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꺾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게 싹 접어 올림. 이런 도형입니다. 그래서 변이 꺾이죠. 여기서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이 4개가 있긴 한데 평면 도형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공간 도형입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고슈 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 고슈 사변형의 특징은 뭐냐? 자, 여기를 우리가 A점, 여기를 B점, 얘를 C점, D점이라고 두면 이 4개의 변에 중점을 잡습니다.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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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자, AB의 중점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AD의 중점을 Q, 그 다음 BC 중점을 R, 그 다음 CB 중점을 S, PQ, RS로 잡아주면 P와 Q를 연결을 이렇게 했을 때 이 PQ의 길이가 BD의 길이의 절반이고 평행합니다. 중점 연결 정리죠. R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BD와 평행하면서 길이가 절반이 되죠. 그러면 이 노란 두 개의 선부는 길이가 똑같으면서 평행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거는 당연히 평행사변형이 되고 요건 평면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는 동일 평면상에 놓여 있지 않지만 그 변의 중점을 연결한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면서 그러면서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평면 도형이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슈 사변형의 이 성질, 이것이 꼬인 위치에 있는 자, 요
그러니까 A, B, C, D 중에서 한 점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꼬인 위치가 되게 되면 마주보는 게 저 꼬인 위치죠. 그죠? BC하고 AD도 꼬인 위치가 되게 되면 중점을 연결했을 때 그 형태가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정사면체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가 하나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 정사면체에서도 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4개의 선만 가지고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고슈 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선들은 다 걷어내고 A, B, C, D 이렇게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고슈 사변형의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A, B의 중점 P, A, C의 중점 요거 Q, 그 다음 A, D의 중점 R, PQ, R, 그 다음에 B, C의 중점 S. 자, 그 다음에 B하고 D의 중점을 T. 그 다음 자, 마지막에 CD의 중점을 U 라고 둡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 P와 S를 연결하고 R과 U를 연결하고 두 길이가 AC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평행이니까 역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요렇게. 자, 요 하얀 요 선으로 연결한 요 도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자, 노란색으로 요렇게. 자, 각이 잘 안 보이니까요. 잘 보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TU를 연결하고 PQ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자, BC의 절반, 또 요것도 BC의 절반. 역시 평행하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자, 요 도형도 뭐다? 요거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A 그 다음에 C, D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점을 이번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Q와 R을 연결하면 C, D의 길이의 절반이죠. 자, C, D의 길이의 절반 되는 건 또 S, T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요 파란 요 사각형도 역시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P와 U를 연결을 해준다면 이건 노란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면서 동시에 하얀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R과 S를 연결을 해준다면 역시 이것은 파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하얀색 평행사변형 이 둘이 공유하는 그런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대각선의 교점, 요 녀석은 한 점일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요 지금 각도가 잘 안 보이는 Q와 요 T를 연결하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요것도 파란 평사의 대각선이고 동시에 노란 평사의 대각선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대각선의 중점은 자, 다 한 점에서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의 특징. 자, 여기 P하고 U를 연결한 이 PU 이것의 중점과 그 다음 RS의 중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U가 있으니까 QT의 중점.
이 세 개의 중점은 모두 일치한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수 사변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다룰 정사면체의 어떤 성질을 하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듯 직선과 평면의 어떤 위치 관계를 우리가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요 평면, 직선과 평면에 관한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예제 문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1번을 보게 되면 요거 지금 정사면체입니다. 예, 정사면체고요. 이 정사면체에 BC의 중점을 잡아서 M이라고 두고 AMD라는 평면을 잡네요. 이거 빨간색으로요. AMD. 요 면이죠, 요 면. 요거까지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자, 요 면이 BC와 수직임을 지금부터 증명을 하겠습니다. BC는 요거죠, 요거. 근데 이게 왜 수직일까요? 어떤 평면과 직선이 수직임을 보이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이 평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을 잡아가지고 이 직선과 수직이다를 보여주면 끝나는 건데요. 간단하죠? 지금 이것이 중점이고 삼각형 ABC가 이것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한 변의 중점과 얘를 연결했을 때 이게 수직이 된다. 이등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이제 AM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BC가 수직이다를 내가 알 수가 있겠고 삼각형 그렇죠. BCD도 역시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DM이라는 녀석도 BC와 수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BC와 지금 수직인 게 두 개가 잡혔는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빨간 요 평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자, BC 너는 수직이야. 평면 AMD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아주 간단하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로부터 네가 알 수 있는 게 또 뭔데?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니까 평면상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 아니겠니? 그럼 BC 수직 평면 AMD 위의 모든 직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선 중에 누가 보입니까? 그럼 AM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BC는 수직 AM 이렇게. 자, 결론이 뭘까요? 정사면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정사면체는 자, AD와 BC가 지금 꼬인 위치입니다. 마찬가지로 AB하고 CD가 꼬인 위치죠. 그러니까 이 정사면체라는 녀석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꼬인 위치 두 변은 뭐다? 수직이다. 위치 관계가 평행이동을 싹 했을 때 얘는 이루는 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사면체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변은 서로 뭐다? 수직 관계를 만족한다. 즉 AD와 BC가 수직이듯이 AB와 CD를 잡아도 여러분은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4개의 직선의 평행 수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A하고 B는 요것은 직선이고요. 요 알파는 평면입니다. 그러니까 AB는 직선, 알파, 베타는 평면. 이때 A와 B가 평행을 하고 B와 알파가 평행을 하면 A와 알파는 평행이다. 자, 요런 거 얘기를 할 때 일단 이 생각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직선끼리 위치관계를 먼저 잡지 마시고요. B하고 알파가 평행이다를 먼저 그림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라는 평면이고요. 이게 알파라는 평면이고 B라는 평면이 이렇게 평행이에요. 이렇게. 여기 B입니다. 자, 그런데 A라는 녀석과 B가 같이 평행이라면 A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죠? A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방향으로.
그럼 이렇게 평행이고 얘가 평행이면 A와 알파는 평행인가? 자, 위치 관계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A라는 녀석을 그렸을 때 알파와 만나지 않는다면 이건 평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알파 위에 완전히 놓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평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A는 알파에 풍긴다. 또는 평면 알파가 A를 품는다. 또는 A는 알파와 평행이다. 이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요게 평면이 직선을 품는다라는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A와 알파는 평행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단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서는 우리가 평행이라는 것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평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만나지 않는 건 아니죠. 완전히 포함된 거니까 둘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내용도 A와 요 알파가 평행이고 알파와 베타가 수직이다 라고 했는데 우선 평면부터 한번 제가 위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서로 수직인 그 평면이라면 아마 이런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요렇게. 자, 교선이 있을 것이고 요것이 알파고요. 요것이 베타고요. 이런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우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은 알파와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공간에 떠 있는 한 점을 지나가는데 알파와 평행하게는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랑 평행하게 뱅글뱅글 옆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베타라는 녀석과의 위치 관계는 평행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은 베타와 반드시 수직이냐? 그건 아니다. 이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뱅글뱅글 돌리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여보면서 위치 관계를 파악해보면 2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것 보겠습니다. A와 알파가 수직이고 그 다음 A와 베타가 평행이면 자, 이 관계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알파라는 평면과 A가 뭐고 수직이고 자, 요것부터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알파라는 평면을 대충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알파. 그럼 A라는 직선은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데 이게 직각인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는 게 이게 A가 됩니다. 그리고 그 A라는 직선과 요 베타가 평행이면 이때는 이 평면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옆으로 이렇게 그려도 평행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평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A라는 직선하고 평행이 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A와 수직이 되게 알파를 잡아주신다면 그러면 이 둘 관계는 이렇게 봐도 수직이고 이렇게 봐도 수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이 된다가 맞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베타를 먼저 제가 잡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베타를 먼저 잡고요. 베타라는 평면이 있고 요 알파라는 그 직선이 베타와 평행하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이 정해지고 이 직선과 수직인 위치 관계에 있는 그런 평면을 잡아준다면 그런 평면은 아마도 이렇게밖에 못 잡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는 게 전부 다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파란 직선은 어느 위치에서 이 A와 수직으로 놓아준다고 하더라도 이 베타와의 위치 관계는 수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일 텐데 그럼 알파와 베타는 수직이 된다. 자, 3번은 참이다. 자, 네 번째. A와 B가 수직이고 B와 알파가 평행이면 그러면 A와 알파는 수직이다. 과연 그럴까? 자, A와 B가 수직이다. 그 다음 B와 알파는 평행이다. 우선 알파 평면부터 한번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알파를 정합니다.
B라는 직선은요, 이렇게 평행으로 잡아주고요. A라는 직선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 B라는 직선하고 수직인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이 수직인 직선을 제가 앞으로 뺑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직이 되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앞뒤로 뱅글뱅글 돌면서 알파라는 직선과는 반드시 수직이 되거나 평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위치 관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참인 것은 이제 세 번째 것, 이것이 참이고 나머지 세 개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위치 관계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과연 수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때 평행 수직 조건을 만족하면서 과연 움직일 수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연체 ABCD에서 AC는 BD는 길이가 전부 다 A다. 자, 이렇게 AC는 길이가 A, BD도 길이가 A다. 정삼연체는 아니고요. 그냥 삼연체인데 길이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때 변 AC와 BD의 평행하게, 자, 요 평면이 하나가 있는데 요 두 개의 요 BD와 AC가 약간 이렇게 공간이 떠 있잖아요. 그 사이를 그대로 평행하게 자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잘리는 라인이 아마도 이 사이사이에 생길 테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요 평면은요, AC하고 평행이고 BD하고 평행하게 자른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다. 얘를 갖다 제가 지금 알파라 그럴게요. 알파. 이 알파라는 어떤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라인이 요건데 이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잘라서 이 만나는 교점을 제가 PQRS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거는 평면 알파고요. PQ라는 요 선분하고 AC라는 선분이 평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PQ라고 하는 요 선하고 AC가 평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조건이 뭐냐면 AC와 평면 알파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BD하고 알파가 평행하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요 직선과 알파는 만나지 말아야죠. 그죠? AC라는 이 직선, 요 직선하고 평면 자체는 만나면 안 됩니다. 교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공유하는 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PQ가 만약에 AC와 평행하지 않다면, 평행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 PQ라고 하는 것과 AC라는 게 삼각형 AC, ABC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선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선분이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야죠. 그죠? 그럼 PQ와 AC는 만난다예요. 만난다. 근데 이 만나면 모순이죠. 만나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니까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모순이 나오니까 결론은 평행하다. 네. PQ와 AC는 평행하다. 마찬가지겠죠? RS도 AC하고 평행이 되고요. 똑같은 논리로 자, 요 BD 있죠? 요 BD 뒤에 거. 이거 QR하고 PS하고 평행이 됩니다. 네. 결론이 이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요 QR, 그 다음에 BD, PS가 평행이 되고요. PQ, 그 다음에 AC 같은 방법으로 이 SR도 평행이 된다.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평행이면 그러면 간단하게 요 ABC 면에서 PQ를 잡아가지고 평행으로 잘랐으니까 요 비율이 닮은 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 닮은 비를 M 대 N이라고 한번 더 보는 겁니다. M 대 N. 자, 그러면 삼각형 BPQ와 BAC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닮은 비가 M 대 M 플러스 N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길이의 비
PQ 길이 대 AC의 길이, A죠, 그죠? 는 M 대 M 더하기 N이다. 고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PQ의 길이를 구해보게 되면 PQ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M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요 PS 라인하고 BD 라인이 평행인데 이쪽 비율이 N 대 M이면 이쪽도 N 대 M으로 끊어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M 대 M 플러스 N이니까 요 SR의 길이도 똑같이 PQ 길이와 같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SR의 길이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ABD를 관찰해 보게 되면 삼각형 APS와 ABD가 N 대 M 플러스 N이죠. 그죠? 자, 고로 PS의 길이와 요 BD. 자, PS의 길이 대 요 BD. 길이의 비가 N 대 M 더하기 N이니까 PS의 길이는 M 더하기 N분의 NA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요 QR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서 생기는 요 교선, 요 네 녀석의 길이의 합을 계산해 보는데 이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2배, 요거 2배. 요 사각형, 요 만나 생기는 요 사각형 길이의 총합은 M 플러스 N분의 MA의 2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A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2하고 A를 공통인수로 묶어버리게 되면 1이 돼버리니까 자, 답은 2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면의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바로 PQRS의 길이니까 답은 2A다. 자,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수선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삼수선의 정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면 알파가 있고 평면 위에 놓여있는 직선 L이 있다. 이 상태에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공간상에 떠있는 점 P를 잡아서 평면에 수선을 내려주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A라고 합니다. 자, 평면에 내린 수선. 그 다음 요 A에서 직선 L에 수선을 내렸다. 여기 B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PB와 L이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 정리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선이면 너도 수직이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P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내려서 A, P에서 이 직선에 수선 내려서 너 B. 그러면 여기 직각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 A에서 B를 연결해주면 이것이 L과 수직이 된다. 이게 삼수선 정리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죠. 세 번째 내용이 자, P에서 직선 L에 수선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B에서 평면 알파 위로 수선을 올립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면 알파를 벗어나면 안 되고 평면산의 성분을 긋는데 이 L과 수직이 되게 이 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P점에서 자,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걸 A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할 거는요. 요 수직은 현재 요 수직은 직선 이 AB에 AB라고 하지 말고요. 좀 연장을 해가지고 얘를 갖다 우리가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요 직선. 요 점의 특징은 A에 내린 수선이에요. A에 내린 수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수직이 평면과도 수직이 된다. 자, 이 수직은 뭐다? 원래는 어디에 내린? 이 직선에 내린 수선인데 이 수직은 알고 보면 이것은 평면과 수직이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번째가 조금 내용이 까다롭죠. 자, 수직 내리고 면을 따라 수선 올리고 그 선에 내린 수직은 선의 수직일 뿐만 아니라 면에도 수직이다. 평면 알파와도 수직이다.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증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직선과 평면, 어떤 직선과 직선이 수직임을 보일 때, 자, 지금 우리의 목적은 요 L과 PB가 수직임을 보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임을 보일 때 하는 방법이 요 직선을 포함하는 면을 잡아서 그 면과 수직이면 얘랑 수직이다. 왜? 면과 수직이면 어때요? 항상 그 면에 놓여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기 때문에 면과 수직이면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자, PA는 평면과 수직이고 AB는 L과 수직이다. 그러면 L은 PB와 수직이다. 요걸 지금부터 보여줘야 됩니다. 증명. 자, PA가 평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요 PA라는 녀석은 평면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AB가 있고 L이 있죠. 그죠? PA는 수직 L, PA는 수직 AB. 그 다음 AB라는 녀석은 지금 L과 수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거죠. 나는 지금 L과 AB, PB가 수직인 걸 알고 싶으니까 자, L과 수직이고 L과 수직이다. 이 두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L은 PA라는 직선과 수직이고 AB라는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직선이 놓여있는 면과 수직이다. 즉 평면 누구? 평면 PAB하고 L이 수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떤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것은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수직이고 사실은 모든 직선과 다 수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랑 수직이면 그 면과 수직이다를 보여줄 수 있다. 두 개가 나왔죠? 면과 수직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인데 그 중에 누구? PA, AB 말고 누구? 그 중에도 자 여기 보시면 PB가 있죠. 그죠? 평면 PAB 그 안에 PA라는 선분도 있고 AB라는 선분도 있고 PB라는 선분도 있는데 당연히 PB와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그 두 개의 직선이 놓여있는 면과 수직이고 그 면과 수직이면 그 면에 놓여있는 또 다른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 자, 증명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면 삼수선의 정리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세 번째 거 증명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자, 삼수선 정리 세 번째 이 내용은 PB하고 L이 수직이다. 먼저 얘를 좀 쓸까요? 자, PB하고 L이 수직이다. 그리고 L과 A가 수직이다. L과 A가 수직이다. 자, 그리고 PA는 누구랑 수직이니? 그러면 요 직선 A와 수직이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요 PA는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자, 요렇게 수직이면 그 녀석 PA라는 녀석은 평면, 이 바닥에 놓이는 평면 알파와 수직이다. 우선은 얘부터 할게요. PB하고 L이 수직이고 L이 A와 수직이면 이 L이란 녀석은 이 면하고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BA를 연장한 요 A라는 직선과 수직이다. 증명. L은 수직, 평면 누구? 평면 PAB 이렇게 얘기할게요. PAB. 자, 그런데 이 PA가 그러면 이 스몰 a라는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자, L이란 녀석이 이 면과 수직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면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죠. 그 중에 하나 누구?
그 중에 하나 누구? PA입니다. 이렇게. 자, L이란 녀석은요. 평면 PAB와 수직인데 그 중에 누구? 요 PA. 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직선과 당연히 수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PA라는 녀석은 A와도 수직이고 L과도 수직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A 너는 수직이다. A와 L이 놓여있는 평면, 즉 A와 L로 만들어진 평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죠. A와 L이 놓여있는 평면. 요 A와 L이 놓여있는 평면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 알파. 그럼 PA 수직 알파. 자,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라고 하는 게 수직이 두 개가 밝혀지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되는 1번, 2번이 있고요. 직선의 수선을 긋고 걷더니 알고 보니까 그건 직선의 수직일 뿐만 아니라 평면에도 수직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요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 2-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1번을 보면 A, B, C, D 정사면체 A, B, C, D가 있고요. 정사면체에 BC에 대한 중점을 잡아서 D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요 수직은 뭐냐면 요 수직은 이 선분 BD에 내린 수선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그럼 AH는 이것은 자, MD에 내린 수선이지만 평면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BCD와 수직이다. 요걸 증명하라. 와 수직이다. 근데 이 증명이 바로 끝이 나는 게요. 삼수선 정리 3번에 의해서 증명이 끝입니다. 네. 삼수선 정리 3번에 의하면 자, 평면상에 놓여있는 직선이 있고요. 그 직선에 수선을 내리고요. 자, 수선 맞죠? 중점이잖아요. M 중점이니까 A, M 중점 됐고요. 그 다음에 평면을 따라서 수선을 올리고요. 그 직선에 수선을 내리면 그건 평면과 수직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삼수선의 정리 3번을 이용하면 바로 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면에 놓여있는 직선, 그 직선에 수선 내리고 자 여기서 직선과 수직이 되게 평면을 따라서 선을 올립니다. 직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직선에 수선을 긋게 되면 그것은 평면과도 수직이다.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 3번에 의하면 얘는 평면 BCD와 수직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 H라는 점이 뭐냐 하면 바닥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인 거죠.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그 본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인데 H는 수심이다. 자, 수심이다. 수심이라는 게 뭘까요? 삼각형의 수심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ABC라는 삼각형이면 이렇게 꼭지점에서 변에 수선을 거주고 수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이것도 수선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긋습니다. 이 수선입니다. 자, 요것이 뭐냐? 세 수선의 교점이다. 이걸 우리가 뭐냐? 수심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수선의 교점이 수심인데 과연 H가 삼각형 BCD의 수심이냐? 글쎄요. 자, 일단 MD가 그렇죠. 바닥에 있는 이 BCD의 수선 중에 하나죠. 그럼 또 다른 수선을 제가 하나 그려봅니다. B하고 여기 중점을 잡아서 N이라고 제가 놔주고요.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이렇게. 이 중점 잡아서 거주시게 되면 얘가 이제 분명히 중점이니까 이것도 수직이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 의문점이 뭐냐면
MD라는 라인에 이렇게 수선을 내렸는데 그게 요 교점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아직은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BN이라는 것이 예, 분명히 수직인 거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거볼 거예요. 이렇게 AN을 볼 겁니다. 자, 요것도 이게 정사면체니까 정삼각형의 면에 중점 잡아 내린 거니까 이게 수직도 맞죠. 그죠? 그럼 똑같이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증명 한번 써볼까요? CD의 중점을 N 얘를 갖다가 우리가 N을 잡습니다. 그러면 AN은 CD의 수직이죠. 그러면 AN은 CD와 수직입니다. 또 이 CD와 수직이 되게 바닥에 있는 면을 따라 N에서 CD와 수직이 되게 바닥에 있는 면을 따라 쭉 선을 그어주면 그게 BN이죠. BN. 그렇죠? 자, 다시 한번 3수선의 정리 3번을 지금 쓸 겁니다. 공간에 떠 있는 점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직선에 수선을 내려주시고 그 점에서 이 직선과 수직이 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CD 수직 예, BN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뭘 할 거냐 하면 A에서 이 BN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자,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자, 그 다음 이제 작업이 중요한 게 A에서 BN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걸 갖다 우리가 H-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H-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수선, 수직으로 올려주고 그 직선에 수선을 내렸다. 그러면 뭐에 의하여?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조건이 쭉 정리가 되면 자, 바이 3수선 3번 3수선 정리 세 번째에 의해서 AH-는 뭐다? 직선에 내린 수선이지만 이것은 뭐? 예, 면 BCD와 수직이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작업을 지금 두 번 한 겁니다. A에서 이 파란 직선 보이시죠? 파란 직선 선분들 수선 올리고 수직으로 내렸고 그럼 AH는 평면과 수직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요 변에 대고서 한 번 더 하니까 AH-도 평면과 수직이 됐습니다. 자, 요 두 개. 요렇게. 이 뭐예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두 개입니까? 평면에? 그럴 수 없죠. 고로 이 두 개가 동시에 너도 수직인데 그렇다면 같은 점 아니냐 이거죠. 아, 그렇다면 H는 H-와 뭐하다? 같아야 한다. 그럼 H가 어디 있는 겁니까? H는 DM 선상에 있는 거고요. H-는 어디 있는 겁니까? BN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 같은 점이면 H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바로 BN 요 노란 거 하고 그 다음에 MD 요 파란 거 교점에 H 두 녀석이 놓여 있다. 자, 그렇다면 요 놈도 수선이고 요 놈도 수선이니까 이 H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수선의 교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죠? H는 H-와 같고 자,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어디? MD와 BN의 뭐? 교점. 자, 수선의 교점 곧 뭐다? 예, H-는 이거의 교점이므로 곧 뭐다? 너는 수심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해서 예제 2-1번 문제는
요 수선임을 보인다. 정사면체에서 꼭지점 A에서 바닥으로 쭉 내린 이 수선 H가 MD에 내린 요 수선이 곧 평면과 수직이 되고 곧 그 점이 이 BCD의 수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증명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 방법보다는 외심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정확하게 논리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니까요. 구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참고로 이 방법도 하나 알아두시면 조금 더 편하다. 자, 삼면체를 제가 하나 다시 그려드리고요. 이렇게. 자, 이 점이 A,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합시다. 이때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너가 수심이래요. 바닥 BCD에 수직으로 쫙 거주지 않습니까? 이게 수심이래요. 왜 그럴까요? 정삼각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심, 외심, 수심, 무게, 중심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A에서 쫙 내려가지고 이걸 우리가 너 수선의 발, 평면 BCD와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길이, 요 길이는 모두 얘가 정사면체니까 같은 거고 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왜? 평면에 내린 수선이기 때문에 평면상에 놓여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고 하나 더 요렇게 연결을 하더라도 이게 수직이 되겠죠. 그죠? 마무리 요렇게 연결을 해도 이게 수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AHB, AHD, AHC가 이 변은 공통이고 얘는 같으니까 그리고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합동이 돼버려요. 합동이면 이게 다 똑같죠. 길이가. 그리고 요 H는 뭐다? 외심이다. 외심이니까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이니까 수심이다. 그 너는 수심이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자, 요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예제 2-1번 문제까지 제가 처리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삼수선의 정리 문제 풀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